몰락 선비와 미녀의 술잔 속 불타는 비밀 사랑. 한여름밤 기방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과거 시험에 낙방한 몰락 선비 김진사와 아름답지만 가난한 기녀 월양. 그들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 술잔 너머로 전해지는 뜨거운 기운.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금지된 끌림이 시작됩니다. 나리,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술을 따르는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쳤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세계가 멈춰 섰습니다. 달빛 아래 은밀한 만남, 대나무 숲에서의 뜨거운 입맞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비밀 혼례.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양반가의 반대, 세상의 손가락질. 그럼에도 김진사는 월양의 손을 놓지 않았고 마침내 정식 부부가 되어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조선시대 실제 야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로맨스. 지금부터 그 불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 북촌의 어느 기방, 여름밤이 무르익은 시각이었다. 과거 시험에 세 번째 낙방한 김진사는 친구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이곳에 발을 들였다. 28의 나이, 벼슬 하나 없이 가난한 선비로 살아가는 그에게 이런 사치는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낙방의 좌절을 달래려면 술이라도 마셔야 했다. 방문이 열리고 기녀들이 들어왔다. 그중 한 여인이 김진사 앞에 앉았다. 월양이라 불리는 그녀였다. 23의 나이, 기방에서 일한 지 3년째였지만 아직 순결을 잃지 않은 청기녀였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맑았고 눈빛은 깊은 연못같이 고요했다. 나리, 술 한 잔 받으시지요. 월양이 술잔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김진사의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주변의 소음도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눈빛만이 존재했다. 김진사는 술잔을 받으며 그녀의 손끝이 자신의 손등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월양 역시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거두었지만 볼이 달아오르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월향이라 하옵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가 비단결처럼 부드러웠다. 김진사는 술을 마셨다. 목구멍이 뜨거웠지만 술 때문인지 그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김봉수라 하오. 한낱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지만 그가 쓸쓸히 웃었다. 월양은 고개를 저었다. 나리의 눈빛을 보니 범상치 않으신 분 같습니다. 언젠가 크게 되실 분이라 믿습니다. 그 말에 김진사의 가슴이 뛰었다. 낙방의 좌절로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펴지는 느낌이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아첨하는 기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월양이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다. 구슬픈 선율이 방 안을 채웠다. 김진사는 그녀의 손가락이 줄을 튕길 때마다 자신의 심장도 함께 튕겨지는 것 같았다. 나리, 월양이 연주를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오늘 밤 제가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의 고백은 대담했다. 기녀라면 교태를 부려야 했지만 그녀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진사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달이 밝았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 감정이 단순한 유격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의 시작인지 혼란스러웠다. 월양이 그의 뒤로 다가왔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나리,
두려우신가요? 그녀가 속삭였다. 김진사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두렵소. 당신이 꿈이 아닐까 두렵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월양이 미소 지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저도 나리를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 김진사는 매일 기방을 찾았다. 월양을 보기 위해서였다. 돈이 없어 술 한 잔만 시키고 밤새도록 앉아있기도 했다. 월양은 다른 손님을 받으면서도 자꾸만 그를 힐끗거렸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공기는 뜨거워졌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월양이 작은 쪽지를 그에게 건넸다. 돈을 받는 척했지만 실은 편지였다. 오늘 밤 자정 뒷산 대나무 숲에서 뵙고 싶습니다. 김진사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금지된 만남이었다. 기녀가 사사로이 남자를 만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들키면 큰 벌을 받을 것이었다. 하지만 김진사는 거부할 수 없었다. 자정이 되자 그는 기방 뒷산으로 향했다. 대나무 숲은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서걱거렸다. 그는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그때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월양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한 옷을 입고 있었다. 기방에서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소녀처럼 순박해 보였다. 나리, 그녀가 그에게 달려왔다. 김진사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향이 났다. 그는 그녀의 향기에 취했다. 월향, 이러다 우리 들키면 어쩌려고.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나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하겠습니다. 월양이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김진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입술을 맞췄다. 첫 입맞춤은 서툴렀다. 하지만 곧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입술이 떨어졌다. 다시 맞닿기를 반복했다. 월양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김진사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리 저를 원하시나요? 월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원하오. 하지만 이곳은 그가 주변을 둘러봤다. 대나무 숲이었지만 누가 지나갈 수도 있었다. 월양이 그의 손을 잡고 더 깊은 숲속으로 이끌었다. 그곳엔 작은 공터가 있었다. 부드러운 풀이 깔려 있었다. 여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오던 곳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풀밭에 앉았다. 달빛이 그들을 비췄다. 김진사가 월양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소. 그가 말했다. 월양이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더욱 사랑스러웠다. 나리, 저를 안아주세요. 월양이 그의 품에 안겼다. 김진사는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심장 박동이 서로에게 전해졌다. 그들은 천천히 풀밭에 누웠다. 하늘의 별이 그들을 내려다봤다. 김진사의 손이 월양의 옷고름을 만졌다. 이래도 괜찮겠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월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녀의 허락이 떨어지자 김진사는 천천히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렸다. 그 소리가 두 사람의 숨소리와 섞였다. 대나무 숲 깊은 곳에서 금지된 사랑이 꽃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닉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오직 서로만이 존재했다. 대나무 숲에서의 만남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몰래 만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김진사는 월양과 온전히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다. 월양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밤 월양이 김진사에게 속삭였다. 나리, 오늘 밤 술을 많이 드신 척 해주세요. 그러면 제 방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기방에서는 술 취한 손님을 방에서 재우는 일이 종종 있었다. 물론 그럴 때는 기녀도 함께 있어야 했다. 김진사는 계획대로 술을 많이 마신 척했다. 비틀거리며 일어서지 못하는 신용을 했다. 아이고, 나리께서 많이 취하셨네요. 제 방에서 쉬시지요. 월양이 그를 부축했다. 주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흔한 일이었으니까. 월양의 방은 기방 뒤편에 있었다.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월양이 방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만의 세계가 시작됐다. 김진사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취한 척하느라 힘들었소. 그가 웃으며 말했다. 월양도 웃었다. 고생하셨어요. 나리. 그녀가 그에게 다가왔다. 김진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밤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겠지? 월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무도 모릅니다. 김진사가 월양을 끌어당겨 입맞춤했다. 이번엔 대나무 숲에서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깊게 서로를 탐색했다. 월양의 입술이 달콤했다. 김진사는 그 맛에 취했다. 옷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촛불이 두 사람의 몸을 비췄다. 월양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매끄러웠다. 김진사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당신은 천상의 선녀 같소? 그가 감탄했다. 월양이 부끄러워하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나리만 보세요. 오직 나리만. 그녀가 속삭였다. 김진사가 그녀를 이불 위에 눕혔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 누웠다.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됐다. 김진사의 손이 월양의 몸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어깨, 팔, 허리, 다리. 마치 귀한 도자기를 만지듯 조심스러웠다. 월양은 그의 손길에 몸을 떨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나리. 월양이 그를 끌어안았다. 저를 원하세요. 완전히 나리의 것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속삭임에 김진사의 이성이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하나가 됐다. 밤은 깊어갔다. 촛불이 천천히 타들어갔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김진사와 월양은 밤새도록 서로를 탐닉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다. 두 번, 세 번. 욕망은 끝이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이 들었다. 서로의 품에 안긴 채로 땀으로 젖은 몸, 흐트러진 머리, 상기된 얼굴.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기 시작했다. 동이 트고 있었다. 김진사가 눈을 떴다. 옆에 월양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고 싶다. 평생 함께하고 싶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월양을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겠다고. 김진사는 월양을 기방에서 빼내기 위해 큰 돈이 필요했다. 기녀를 속량하려면 많은 몸값을 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한 선비였다. 돈이 없었다. 그는 고민 끝에 집안의 마지막 재산인 선대의 서책과 글씨를 팔기로 했다. 이것들은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것인데
그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김진사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월양을 사랑합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허락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라면 어쩔 수 없구나. 서책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김진사는 월양의 몸값을 치렀다. 기방 주인은 월양이 최고의 기녀였기에 높은 값을 불렀지만 김진사는 모두 지불했다. 월양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양반 선비가 기녀 출신을 정식 부인으로 맞는 것은 금기였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김진사의 앞날도 막힐 것이었다. 하지만 김진사는 개의치 않았다. 내게는 당신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오. 두 사람은 비밀리에 혼례를 올리기로 했다. 한양을 떠나 외딴 산사에서 스님을 증인 삼아 간소하게 혼례를 치렀다. 화려한 혼례복도 많은 하객도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겐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월향, 오늘부터 그대는 내 아내요. 평생 그대만을 사랑하고 지키겠소. 김진사가 월양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리, 아니 서방님. 저는 이 순간을 평생 꿈꿔왔습니다. 기녀인 제가 정식 부인이 될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산사 근처에 작은 초가집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월양은 기방에서의 화려함 대신 소박한 아내의 삶을 선택했고 김진사는 세상의 인정 대신 사랑하는 아내를 선택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설렘과 떨림으로 가득했다. 이제는 숨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부부였다. 김진사가 월양의 손을 잡았다. 월향, 아니 부인. 오늘 밤은 우리의 진짜 첫날 밤이요. 정식 부부로서의. 월양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방님, 저는 긴장됩니다. 그녀의 볼이 붉게 물들었다. 기방에서도 대나무 숲에서도 그를 받아들였지만 정식 부인으로서의 첫날 밤은 다른 의미였다. 김진사가 월양을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나도 긴장돼요. 하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그가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했다. 그리고 볼, 코, 입술로 이어졌다. 옷이 벗겨졌다. 하지만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다. 평생을 함께할 부부였으니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도 됐다. 김진사는 월양의 몸 구석구석에 입맞춤했다. 월양은 그의 애무에 몸을 떨었다. 서방님 좋아요. 월양이 작게 신음했다. 김진사는 그녀의 반응에 더욱 자극받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애무하며 절정으로 이끌었다. 월양은 처음으로 완전한 쾌락을 느꼈다. 이전의 만남들은 급했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월향, 내 사랑. 김진사가 속삭이며 그녀와 하나가 됐다. 월양이 그를 꽉 껴안았다. 서방님,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사랑을 나눴다. 정식 부부가 된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진사가 기녀 출신과 혼인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의 가문 어른들이 크게 분노했다. 감히 기녀 따위와 혼인을 하다니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족보에서 이름을 지우겠다는 위협까지 나왔다. 김진사의 먼 친척인 대감댁에서 사람을 보내 월양을 데려가려 했다. 그 계집을 다시 기방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멀리 쫓아내야 한다. 하지만 김진사는 완강히 거부했다. 월향은 내 정식 부인이요. 누구도 그녀를 해칠 수 없소. 어느 날 밤 괴한들이 그들의 집을 습격했다. 월양을 납치하려는 것이었다. 김진사가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칼을 든 괴한과 맨손으로 싸우다가 팔에 상처를 입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월양을 지켰다. 내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 월양이 울면서 그의 상처를 감쌌다. 서방님, 이러다 서방님이 다치시면 어떡해요? 차라리 제가 떠날게요. 하지만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함께 이곳을 떠나는 거요. 두 사람은 한양을 떠나기로 했다. 깊은 밤 간단한 짐만 챙겨 몰래 도망쳤다. 말을 타고 남쪽으로 향했다. 뒤에서 추격하는 기척이 느껴졌다. 김진사는 말에 박차를 가했다. 월양을 앞에 태우고 밤길을 달렸다. 서방님, 무서워요. 월양이 그의 품에 꽉 안겼다. 걱정 마시오. 내가 지켜줄 테니. 김진사가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과 흥분이 섞인 박동이었다. 새벽녘 그들은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았다. 한 농가의 헛간에 숨어들었다. 집더미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추격자들의 말발굽 소리가 가까이 들렸다가 멀어졌다. 후. 김진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월양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들의 옷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됐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얼굴은 지쳐 보였다. 하지만 서로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월향. 김진사가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달빛이 헛간 틈새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지쳤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월양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서방님과 함께라면 어떤 고생도 기쁩니다. 그녀가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김진사가 놀랐다. 이런 상황에서 키스라니. 하지만 그는 그녀의 키스에 응답했다. 둘의 키스는 격렬해졌다. 목숨을 걸고 도망친 후의 안도감과 흥분이 욕망으로 변했다. 집더미 위에서 둘은 서로를 껴안았다. 서방님, 저는 지금 서방님이 너무 간절해요. 월양이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다. 김진사도 마찬가지였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느낀 것은 그녀에 대한 간절한 욕망이었다. 그가 그녀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월양도 그의 옷을 풀었다. 헛간 안 집더미 위에서 두 사람은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열정이었다. 죽음의 위협을 함께 넘기며 확인한 서로에 대한 사랑. 그것은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강한 사랑이었다. 도망친 지 석 달이 지났다. 김진사와 월양은 남쪽 끝 작은 어촌 마을에 정착했다. 김진사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었고 월양은 바느질로 돈을 벌었다. 가난했지만 평화로운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김진사를 찾던 가문 어른들이 결국 그의 혼인을 인정했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기녀와 살더라도 가문에 남아있는 것이 낫다. 는 판단이었다. 또한 왕께서 신분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양반과 평민의 혼인도 점차 허용되는 분위기였다. 월향. 우리가 이제 당당히 살 수 있게 됐소. 김진사가 편지를 들고 기뻐하며 월양을 끌어안았다. 월양도 눈물을 흘렸다. 정말인가요? 꿈이 아닌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두 사람은 한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작은 마을에서 제대로 된 혼례를 올리고 싶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왔다. 두 분의 사랑은 참 아름다워요. 축하해 드립니다. 마을 어귀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가 열렸다. 이번에는 숨어서가 아니라 모두의 축복 속에서였다. 김진사는 새 옷을 입고 월양은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구경 나왔다. 월향. 다시 한번 맹세하오.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소.
김진사가 월양의 손을 잡고 말했다. 월양도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저도 서방님을 평생 사랑하고 섬기겠어요.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마련해준 신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붉은 초가 켜져 있고 꽃이 장식되어 있었다. 드디어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았소. 김진사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월양이 그의 품에 안겼다. 네, 이제 우리는 정말 부부예요.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김진사가 월양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오늘 밤 당신을 진정한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월양이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저도 서방님의 진짜 아내가 되고 싶어요. 둘은 천천히 옷을 벗었다. 이번엔 급하지 않았다.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테니까. 김진사는 월양의 아름다운 몸을 찬찬히 감상했다. 매번 봐도 새로웠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소. 월양도 김진사의 몸을 어루만졌다. 서방님도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에요. 그녀가 그의 가슴에 입맞춤했다. 김진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 사람은 침상에 누웠다. 김진사가 월양 위에 몸을 포겠다. 월향,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들어갔다. 월양이 작은 신음을 내며 그를 받아들였다. 서방님 좋아요. 리듬이 시작됐다. 두 사람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서로의 호흡을 읽고 서로의 리듬에 맞췄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었다.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영혼의 결합이었다. 월향 사랑하오. 김진사가 절정에 가까워지며 속삭였다. 저도 사랑해요, 서방님. 월양도 답하며 그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절정을 맞았다. 온몸이 떨렸고 세상이 정지한 듯했다. 한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작은 집을 마련했다. 김진사는 다시 과거 공부를 시작했고 월양은 현숙한 아내로서 그를 내조했다. 가문에서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월양의 정숙한 행실과 김진사에 대한 헌신을 보고 인정하게 됐다. 신혼생활은 달콤했다. 낮에는 서로의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부부만의 시간을 가졌다. 김진사는 월양에게 글을 가르쳤다. 부인도 글을 아셔야 하오.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월양은 열심히 배웠다. 어느 날 저녁 글 공부를 하다가 둘의 손이 마주쳤다. 붓을 잡고 있던 월양의 손 위에 김진사의 손이 겹쳐졌다. 이 글자는 이렇게 쓰는 거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글씨를 썼다. 하지만 둘 다 글씨에 집중할 수 없었다. 서방님, 월양이 글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김진사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월향 오늘 밤도 당신이 필요하오. 저도요, 서방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월양이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두 사람은 입술을 맞췄다. 숨이 가빠졌지만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옷이 벗겨졌다. 책상 위의 책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김진사가 월양을 안아들어 침실로 향했다. 월양이 그의 목에 매달려 키스를 퍼부었다. 침상에 월양을 내려놓자마자 김진사가 그녀 위로 올라탔다. 오늘은 참을 수가 없소. 그가 거칠게 속삭였다. 월양도 그의 등을 긁으며 답했다. 저도요, 빨리 주세요. 김진사가 월양의 다리를 벌리고 깊숙이 들어갔다. 월양이 비명 같은 신음을 질렀다. 하지만 아픔이 아니라 쾌락의 비명이었다. 월향, 당신을 너무 원했소. 그가 그녀의 목을 핥으며 말했다. 월양은 그의 공격에 몸을 떨었다. 그녀가 본능적으로 요구했다.
김진사는 더욱 힘차게 허리를 움직였다. 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땀이 흘렀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다. 김진사가 절정이 가까워지며 말했다. 저도요. 월양도 한계에 다다랐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고 동시에 절정을 맞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김진사가 천천히 빠져나왔다. 둘 다 땀으로 범벅이 됐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방님 사랑해요. 월양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나도 사랑하오, 내 사랑. 김진사가 그녀를 안으며 답했다. 그들은 그렇게 평생을 사랑하며 살았다. 김진사는 마침내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올랐고 월양은 양반가의 부인으로서 존경받으며 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둘, 딸 하나가 태어났다. 신분의 벽을 넘고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전설이 됐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부부다. 그들의 무덤은 나란히 있다. 죽어서도 함께한 것이다. 무덤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이곳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부부가 잠들다. 오늘은 조선시대 신분을 초월한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몰락 선비 김진사와 기녀 월양의 운명적 만남부터 위기를 극복하고 해피엔딩을 맞이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이처럼 신분의 벽을 넘은 사랑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음에는 또 다른 조선시대 야담을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